국립공원에서 처음 했었잖아요. 우리 최선필 이사장님이 당시에는 저 센터장님으로 100회 기념을 행사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너무 오래됐다. 근데 18년이 됐다고 하니까 그게 참 가늠이 잘 안 되네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훨씬 젊었던 분들이 희끗희끗해지신 걸 보면은 이 세월의 무게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폴란드에 이제 작년에 고려인들을 모시러 이제 갔었는데요. 이 폴란드 사람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이 폴란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이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원 하트라는 표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트는 마음을 의미하겠죠. 연구자 저희 연구소는 연구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 어등 하이빌이 있을 때 그쪽 옮기기 전에 저희가 대학원생들하고 가서 연구차 저희들이 들러봤는데 그때 원래 취지는 미등록 이주자들 지금 가장 취약한 이주민 중에서 미등록 이주자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 설립을 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정말 미등록 이주자 외에도 다양한 이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 걸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때 뭐 간단한 연구를 통해서 연구 보고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천회를 무료를 한다는 게 말이 천회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일 같고 그 사이에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또 보람도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 센터가 무료 진료뿐이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들의 건강 관련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좀 많이 배우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주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된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 센터와 함께 발전하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성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현재 한계점 또는 그리고 나서 그 앞으로의 어떤 과제들을 이루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또 많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업무는 이제 사무 업무, 의학 관련된 의과학과, 치과 이렇게 의료봉사 실질적인 이제 의료봉사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약국 쪽의 일 그리고 이렇게 교육과 상담, 홍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의과, 의과, 투약 횟수를 다 합친 건데 78,069회. 어쨌든 숫자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의학과, 한의학과, 치과 선생님들의 또 약국 쪽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런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한 거의 40여 개 국가에서 이렇게 저희 센터를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물론 광주 쪽에 이런 중국, 베트남 분들이 많이 와서 센터 진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중국이나 베트남 이용자분들 중에 저희 센터의 봉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분들 숫자가 이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주민 건강센터에 아픈 환자들 주로 주말 오후에만 시간 내서 오겠지만 평일이라든지 그 외의 시간에는 갑작스럽게 심한 질병이나 아픈 증상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주민 보건소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약간은 자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평가를 내려보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이제 다른 의원님의 도움이 있으셨죠. 전진수 의원님이셨죠 아마.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센터가 이렇게 있다. 실제로 환자들한테 진료를 하고 이런 걸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요. 또 어찌 보면 조금씩 같이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약간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광산구 거기 하남 쪽에 있는 보건지소 같은 작은 이제 하나의 작은 보건지소죠. 거기에 이제 그냥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좀 공간을 늘려달라 해서 옥상에 뭔가를 좀 이렇게 공사를 더 해서
좀 늘렸죠, 공간을.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율적인 어떤 진료의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통합 치료센터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건강 증진 사업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민관 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중에 평상시에 아픈 이주민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희들이 사실 2017년도에 주중 진료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다시 끊겼습니다. 근데 주중 진료 때 야간 진료였습니다. 거기 오신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6시까지 자기 병원에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현실적 성과와 또 발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숙이라고 하고요. 저를 소개할 때는 이주인권 활동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18년 되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이고요.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연대에 뜨거운 마음을 보냅니다. 지역끼리 좀 연대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이주민 건강권, 공공의료, 의료의 공공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플랫폼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의미를 두고 있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 사업을 넘어서 정책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세미나 팀도 운영하고요. 그래서 토론회도 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정책 제안도 합니다. 부산에서 지금 부산에서 공공병원을 이제 좀 늘리기 위해서 서부산의료원 부산 제2공공병원 부산의료원에 이은 서부산의료원 건립하고 침례병원을 공공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의료 마치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들이 어쩌면 개혁이나 혁명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좀 유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닐까? 라는 뭐 생각들도 조금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선으로 갈 때까지는 계속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제도화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 제도화로 가기 전에 밑에 떨어지는 사람들, 손으로 이렇게 세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에서 이주 다문화 제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선봉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순서도 원래 두 번째였는데 멀리 또 부산에서 또 오신 정지숙 상임이사님께서 마음 놓고 좀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순서를 약간 좀 변경했습니다.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이런 건강들을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로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주민들의 건강권, 사회권을 실현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국민들 또는 이주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님이십니다. 최지현 의원님은 지역구가 광산구이시며 시의회에서는 환경복지위원회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려인 광주진료소 김종선 소장님이십니다. 김종선 소장님은 광산구의사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현재 첨단우리병원 정형외과 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베트남 통역사 김지선 선생님이십니다.
김지선 선생님은 광주 출입국관리소 통역봉사자로 의료 관광 통역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기도 하십니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오신 16년차 결혼 이민자 체리나 님이십니다. 체리나 님은 우리 지역 원어민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필리핀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광산구 명예통장 샤울로 단장님입니다. 샤울로 단장님은 현재 이주 여성 인권 교육 연구소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며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지숙 상임이사님도 앞에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경학 소장님의 주도로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부 사회를 받은 전남대 김기환입니다. 발표하신 우리 강주호 이사장님도 앞으로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아마 질문도 나올 것 같고 궁금한 점은 나올 것 같은데 손봉 교수의 박사님도 안 계신가요? 네. 시간이 또 제한돼가지고 수년됐는데 아마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이에는 이야기를 길게 않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근데 또 이제 건강과 관련된 또 정책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었고 이번 민선 8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복지위원회 이제 소관이었는데 이게 조금 중적 아니면은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임위와도 상관없이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하거나 또 소통하면서 또 통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이 토론으로 이게 배정이 된 이유가 제 지역구가 광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광산구에 또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 여건 그리고 제 상임위와 관련돼 있어서 제가 이 토론자로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이주민이라거나 이렇게 제도권에서 뽑지 못하는 그 이주민에 대한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민주인권평화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인권평화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입원 수술비 지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 진료소 지원, 그리고 고려인 건강 광주 진료소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그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 입원비 수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800여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채 되지 못하고 이주민 건강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 진료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1,5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은 하고 있지만 예산의 부분에서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이렇게 통합되지 못한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주시가 그나마 지금 좀 기대해 볼 만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이주민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공약까지 있었던 것은 그간의 지역사회에서 요구와 바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한 뒷받침한 어떤 이론적인 또 현장의 어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지금 이것을 설립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임기 내 강기정 시장 임기 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광주 시민으로만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국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모색하는 단계여서 올해 예산 좀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출입국 통번역, 법률, 의료,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의료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이 공간 부분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무료 진료 센터의 공간 협소나 또 지속적인 이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에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연구가 되지 않겠나, 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운영 부분, 재원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에 무료 진료소가 같이 좀 통합해서 할 수 있어 해서 아까 법률, 의료, 일자리 뭐 이런 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통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광주시 의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런 무료 진료소를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광주시 의사회장인 박영 회장이 처음에 설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광산 의사회장을 맡게 돼서 고른 진료소 소장으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른 광주 진료소는 의사가 한 50명 정도, 그리고 거의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세부적인 그런 진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저의 역할은 그런 오시는 의사분들의 어떤 만족감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진단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어떤 진단 장비들을 조금 더 고급화하고, 그래서 어떤 병을 잘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안을 갖고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저희들이 거기서 병을 찾아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수술비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도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 척추의사를 보니까 제가 척추 한 명하고 고환절 한 명 저희가 고래인들 수술해 줬는데 수술비 일단 받지는 못하고, 사실 이제 직원들도 이제 액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이제 뭐 이런 또 저희들이 노력과 쓰고, 또 사실은 또 수술이 또 잘 다행히 돼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괜찮아 모르겠지만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또 저희들한테 블레임할 수 있고, 어쨌든 저희 의사회 차원에서 이런 진료소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길을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광주 이주민에서 베트남어로 법력사 한지 벌써 6년 되네요. 사실 제가 옛날에 이주민에서 이쪽에서 어떻게 진료하는지도 모르고 우연히 와서 이렇게 우리 이주민 한국에 오는 친구들 되게 많이 힘드는 부분이 눈앞에서 보였습니다. 그 문제가 의사소통이니까 병원 가게도 불구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떠나서 그 미등록 친구들은 아플 때 병원 가서 간단하게 감기만 아플 때 병원 가서 병원비가 비싸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선교에서 와서 지금 운영하는 게 의학과하고 한의학과, 치과 세 과가 종로가 세 가지 진료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유학생들도 보험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제대로 잘 못 받아요. 왜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여기 다 계시지만 그게 좀 차원의 생각해요. 이 친구가 이제 외국 사람인데 의사소통 첫 번째 안 돼서 진료는 제대로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조성 병원 대학병원에서 동역 갔어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앞에 이제 상담 들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하게 제대로 운운해서 제대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누구나 다 병원에서 치료 있게 저희 센터에 와서 가서 치료도 하고 영양제도 맞고 주사도 맞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어쨌든 아플 때 와서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센터 지금 뭐 부족하니까 그냥 약만 처방하고 가거든요.
이제 조직에 자세히 찔려는 그런 경우도 어려워요, 사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주민에서 다 이렇게 서로 다 같이 함께 살면서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뭐 누구나 미등록자나 노동자는 뭐 차별하지 않고 앞으로도 미등록자들도 똑같이 받는 서비스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 하고 싶어만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체류 자격에 따른 어떤 차별들, 그다음에 심리 정신 그러한 건강도 좀 신경을 더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되면 그 부산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모실 토론자로는 필리핀 결혼 이주자 체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16년 차인데 한국에 있는데 근데 한국말 좀 많이 부족해요. 그냥 기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레친 바레도라고 하며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한국 이름은 체리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16년 차이고 10년 차이고요. 두 딸과 아들 하나, 일남녀를 두고 있답니다. 치료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네, 이민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접근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느 날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많은 이주민들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 치료가 가능한 보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이제 더 힘드시면 아마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관상구 외국인 주민 명예동장단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 살게 함께 건강하게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많은 발표자님들께서 좋은 발표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이주민의 건강과 관련 제도 정책부터 현장의 목소리까지 아주 생생하게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주민 건강과 보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거기에 관련된 좋은 제안들도 많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디가 안 아프고 어깨가 가볍고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아프면서 어깨 아프다 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아주 행운이고 선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돈 걱정 없이 아니면 잡혀갈 걱정 없이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사실 여기서 발표하신 분들 모두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예통장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됐을 때 이주민들에게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있는지 우선 잘 모르고 무슨 과가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명예통장단을 회의하면서 사실 한 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홍보를 각자 이제 개인별 네트워크 뭐 단톡방 그런 데에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들이 조금 잘 돼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을 지금 1000회 무료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런 1000회 무료 진료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최소한의 그런 의료 장비로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이주민들을 치료했다는 것이고 의료봉사자들의 헌신과 숨은 노고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이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발표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까 우리가 잠깐 그런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이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자리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